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낭만 의사 예. 가출했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출가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 출가했다가 출가했는데 머리를 어떻게 들어? 마음으로 출가를 했다 이렇게. 오늘 설 특집으로 예. 김성진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예, 잘 계셨습니까? 예, 뭐 덕분에 잘 예, 있었습니다. 나가보니 살만하시던가요, 세상에? 이제 뭐 이렇게 병원 확장하고 이렇게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가지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낭만 닥터 보고 오신 분들이 꾸준히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환자분들하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 지내셨습니까? 예. 예. 대구에서도 오시고 뭐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자, 그동안에 그럼 뭐 어떻게 즐겁게 지냈습니까? 영화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요. 예, 뭐 항상 여행 요번에 이제 남프랑스 갔다 왔고. 남프랑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 뭐 니스하고 뭐 또 그 절벽 니체가 갔던 절벽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또 무슨 해안 뭐 프로방스 지방 이런 데 또 예, 프로방스 지방 뭐 좀 많이 포도주 갔대요. 예. 만드는 포도원에 갔는데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그 자체 호텔에도 있는데 그 호텔에서 잠은 못 잤는데 다음에 가면 그 포도원에 소속된 호텔에서 한번 자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 음식도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포도원에서 예, 좋게 힐링하고 갔습니다. 좋은 건 다 하고 다니세요. 자, 예. 요즘 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게 유행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손석희는 세월호 추모 기간에 예. 일요일 밤 10시에 예. 과천교회 주차장에서 예. 그 어석한데 예. 뭐 과천이지만 과천이 아니라 산밑이지요. 예. 그래서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밤 10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예. 뭘 했을까요? 예배를 했을까요? 낭만이 넘치는 분이니까 낭만으로 좀 로맨티스답게 한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 예. 이 낭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연애에 관련됐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비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을 이제 낭만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그러는데 그쪽이 굉장히 그 차에서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또 그런 걸 또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이야기죠. 그 남은 교회 주차장이 예.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교회가 예. 차량 주차 라인마다 전부 십자가를 하나씩 그냥 시뻘건 걸로 꼽아놔야 되겠네요. 근데 뭐 이게 교회나 성당이나 뭐 또 절이나 뭐 우리 옛날에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절에 가면 또 애기가 생겨. 이거 듣다 폄하하는 말은 아닌데 옛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소문도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예. 예. 근데 밤에 10시에 예. 레카차 한두 대 있고 예. 뭐 차도 거의 없는데 예. 빠져나가다가 왜 충돌 사고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게 넓은 주차장에 차도 별로 없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보통 요새 차들이 썬팅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데 조명이 없기 때문에 옆에 거의 안 보입니다. 그 후진할 때는 다 이렇게 그 백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차에? 아, 백 모니터. 소리도 나고. 그 그럴 수도 있겠네요. EQ900인데 원장님도 저기 그것보다 더 좋은 차지만 그 차도 EQ900이라 국산 중에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더 장치가 있어서 근처에 뭐가 오면 삐삐삐삐삐삐삐 소리도 났을 거고 또 후진 이렇게 백 모니터 화면도 있었을 건데.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요. 또 이렇게 저도 뭐 몇 번 부딪혔습니다. 혹 흥분했을 때 부딪힙니까? 흥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부딪혀요. 그럼 뭐 그럼 원장님 만약에 이건 예. 원장님이 예. 만약에 옆에 누가 동석을 했다. 예. 이 조수석에 뭐 90세 노모일 수도 있고 예. 30세 예. 뭐 같이 방송하는 아나운서일 수도 있는데 예.
동석했다. 원장님 같으면 예. 탁 해서 부딪혔다 하면 느낌은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오죠. 오죠. 그럼 아무리 가벼운 사고나 느낌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예, 반바퀴리 그냥 깨지는 거 없이 이렇게 부딪혀도 당연히 오죠. 예. 오죠.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 그럴 때 원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석자가 있다면. 당연히 저는 차를 세우고 나가서 이게 이제 사과를 하고 예. 그 옆에 동승자가 있다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법, 뭐 위법이 아니죠. 예, 저도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저도 이렇게 뭐 기자회견이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밤늦게 10시나 11시쯤 되면은 여자 혼자를 보내기가 좀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차를 태워서 집까지 바라드는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그럼 당연히 내려가지고 이제 사과하고 경찰도 부르고 보험사를 부르고 실제로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뒤에 그때 물론 혼자 있었지만은 바로 보험사 부르면 되지 그걸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네. 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시구나. 예. 자, 그런데 3km를 도망을 가다가 잡혔어요. 그 실제로 그런 겁니까? 나는 예, 실제로 3.1km. 그거는 그러니까 팩트죠. 과천 IC에서 잡혔어요. 그거는 팩트입니까? 예, 팩트입니다.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예. 그거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 아마 너무 놀래서 그런가. 그 참 도둑이 지발 저린단 말이 있긴 있죠. 와, 예. 그럼 손스키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속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예. 겁니다. 예. 아, 속담이요.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지발 저린 일이 뭐였을까요? 그 요즘 뭐 유튜브나 뭐 댓글에 많이 나오대요. 그 옛날에 뭐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래 다. 그런 일은 많지요. 자, 그러면 너는 앉아 있어라. 내가 내려서 수습할게. 그리고 여자 앉아 있으면 거기 저 일하카차 기사들이 옆에 탄 사람 누군가 보자. 너 내려. 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예.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면 현금으로 150으로 결제합니까? 보험 처리를 안 하고. 글쎄요. 보통 저도 지금 지갑에 150만 원이 없는데 요즘 지갑 150만 원을 들고 다니는 다음날 경우- 입금해 줬대요. 그렇겠죠. 통장으로. 그래서 누가 이렇게 현금을 150만 명함을 원 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보통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항상 평소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네.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밤중에 이제 음주운전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사슴이 나와서 사슴을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엔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혹시나 그런 경우 나오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경찰에 전화해서 그게 제일 작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예. 그거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 막 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 경찰에 전화하고 보험사 전화하고 예. 그래야 나중에 혹이라도 예. 또 내가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죠.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예. 잘못 수습하면 예. 호가 끼어서 그렇죠. 두 번, 세 번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유명한 사람일 수도 받았으면 경찰 전화하고 예. 그리고 또 보험회사 전화하고 전화하고. 예. 그렇게 해서 보험 처리를 공식적으로 하겠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애초에 협박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옆에 탄 사람은 내가 태워주러 가다가 그렇죠. 너무 졸려서 예. 예? 그렇죠. 너무 졸려서 예. 잠깐 잠깨로 와 있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믿든 그렇죠. 안 믿든. 예. 그죠? 그렇죠. 그럼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어떤 그런 이 시뮬레이션 준비가 안 된 거죠. 저번에도 옛날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할 때 페니실린 쇼크가 분명히 올 거라는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니까 실제로 페니실린 쇼크가 와도 그러니까 환자들 중에 페니실린 쇼크를 받은 환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있었는데 그때 다른 동료는 뭐 허겁지겁 못 하는데 저는 그냥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럼 에피네프린 주로 해가지고 환자가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아까 또 요번에 손석희 앵커가 당한처럼 그런 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때 그냥 경찰 부르면 됩니다. 보험사 신고하고요.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이게 뭐 의혹이 증폭되고 또 뭐 협박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아마 본인 말 맞다나 긴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스릴러 영화에 봤을 때 전형적인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 다 이게 딱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협박은 이제 코가 끼기 시작하면 점점 심하게 끼잖아요. 근데 협박도 그것도 잘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원장님 같으면 만약에 어떻게 예. 처리를 했겠습니까?
아,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예, 아니지만 기라고 하면 뭐 동승자. 먼저 자, 그럼- 내가 찾아갔습니다. 예, 예. 저 손 사장님입니까? 예, 뭐 김웅 기자인데요. 예. 저기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뺑소니 하셨더만요. 예. 옆에 타셨던 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좀 있고 회사로 찾아가겠습니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뭘 원하느냐? 솔직히 우리 이야기하자. 선수끼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럼 내가 제가 회사로 선수란 이야기 아니고요. 예. 야,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어차피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예. 이 롤 롤 플레이니까. 롤 플레이. 예. 자, 그러면 내가 회사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만나야죠. 회사로. 예, 예. 네. 예,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뭐 그 과정에서 그도 폭력이 또 남자니까 또 아마 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또 사람이 굉장히 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일을 보면서 우리 그 손석희 앵커가 참 냉철한 줄 알았는데 예.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로맨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로맨틱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주먹이 나가지 아주 냉철하면 주먹 안 나갑니다. 나가면 손해인 줄 알기 아, 때문에. 지금 예. 8월 달에 만나가 예, 지금 5개월을 예, 예? 예, 자기 딴에는 그리 그 시건방진 사람이 예. 온갖 이 뭡니까 문자로 예. 그 구절구절 지저분하게 저도 다 보내는 봤어요. 거 보셨죠? 예, 다 봤죠. 그거 보고 뭐 느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굉장히 시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좀 뭐 좋게 봤어요. 또 뭐 옳은 말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요번에 일은 조금 평소에 준비 과정에 좀 아마 본인한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대처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대체가 미숙했다. 예, 예. 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협박이 들어온다. 뭐 대처해야죠. 그러면 정 안 되면 뭐 그냥 다 오픈하자. 예.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같이 피곤해서 방송 마치고 같이 그냥 그 쉬고 있었다 이러면 누가 뭘 하겠어요. 아, 그 자체로도 좀 말이 나올 수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나았겠죠. 뭐 그 친구한테 뭐 그렇게 해서 예. 이야기를 하든 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오늘 이제 이 녹화하는 날이 이제 월요일 날 저녁인데요. 예. 이제 이 처음으로 이제 금요일 날 사고 난 뒷날 방송에 출연을 했고 예. 오늘도 또 진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세간에 의혹이 된 당사자와 그 당사자와 관련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여성 두 사람이 오늘도 그대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그 앵커, 뭐 어디 달나라서 갔다 왔나? 요즘 좀 재미없게 사십니까? 낭만성이 좀 떨어졌습니까? 요즘 좀, 예, 성실하게 살고 있죠. 뭐 어디 성실한 한번 나라에. 뭐 어디 뭐 충격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성실하게 사십니까? 뭐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좀 예, 그럼 뭐 다칠 수가 묻대 이상 있습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손석희가 주인공이니까. 예, 근데 좀 저 멘탈도 예, 보통 멘탈이 아닌 것 같네요. 사주가 아마 내가 볼 때 예, 제가 홍석현이라면 예, 이 손 대표 예. 진짜 오늘도 나가는 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 좀 이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예. 딴 사람으로 좀 대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본인이 아마 거부했겠죠. 그걸 거부했겠죠. 예. 그러니까 나갔겠죠. 예, 자, 저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의혹을 규명을 하고 예. 정의의 편에 서고 예, 그 다음에 모든 이 사회에 있어서 예, 특혜나 특권이나 예? 또 불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뭐 좀 그랬죠. 그래서 지난 정권도 날려버린 장 본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적폐청산의 와중에 예, 굉장히 총대를 메고 나섰던 사람이고 예, 그거 다 떠나서 예. 밑으로 여러 사람 잡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안희정 지사를 폭로한 여자도 손 앵커하고 거기 나갔고 그 인터뷰했죠. 그뿐만 아니라 오달수도 또 뭐 예, 그랬고 예, 익명의 예, 인터뷰 예, 영화배우 그랬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프로에서 출연해서 그랬죠. 출연하는 순간에 그 남자는 그냥 뭐 작살이 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배우는 찍어놨던 영화도 드러내고 예, 예? 광고도 자르고 예, 안희정은 또 지사직도 내놓고 예. 그 상대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없이 손석희 프로에 출연하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죠. 뭡니까? DOA, Dead on Arrival. 우리 의학용어인데 데스 온 거. 응급실에 오자마자 사망, 도착 즉시 사망 아닙니까? 예. 사망한 상태로 도착했다. 예. 예, DOA. 예. 그러니까 DOA인데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묻고 또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한테 전번에 이국종 씨가 거기 나갔을 때 손석희하고 한번 크게 부딪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 뭐 성형외과 뭐 그 이야기.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거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예. 그래요. 참 그 이국종 박사가 참 그 순발력이 있더만요.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은 좀 아마 손석희 앵커를 넘어갔을 건데, 물론 그렇죠. 좀 이게 너무 성형외과만 선호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국종 박사는 그래도 바로 그때 뭐라고 받아쳤습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이 성형 기술을 또 수출의 역군이고 또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렇게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걸 느꼈어요. 예. 이렇게 김혜자 씨가 탤런트 예. 거기 출연했다가 참 이 손앵커가 참 이런 뭐라 그러나 까칠하다거나 이런 표현으로 나무란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자, 그런데 남한테 그렇게 까칠하고 남한테 전혀 빈틈없이 자기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아마 성형외과 의사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었겠죠. 아마 이 박사가 그냥 같이 동조했더라면은.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이름 석자 자체가 JTBC에 그야말로 한국의 최고의 언론 권력, 다른 권력보다 더 위에 있는 검찰은 조사를 해야 혐의가 되지만 손석희는 출연해서 말하는 즉시 상대방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제일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나 판사보다도 검사나 판사보다도 더 무서운 권력이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본인에게 등장하는 혐의가 세 가지예요. 아니 간단하게 러프하게 봐도 누가 아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쓰셨더만요. 황상민 평소 뭐 존경하고 지지를 하는데 이제 앞에 그런 말은 날 씹으려면 앞에 존경하고 지지하고 소장님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더 솔직한 게 뭐 평소에 날 존경하거나 어쩌거나 이런 말을 해봤자 나도 당신 얼굴 못 보고 당신도 내 얼굴 못 볼 일도 없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을 쓸 필요는 없고 얘가 영국도 아니고 우리가 뭐 영국 귀족이에요. 근데 뭐라는가 하면 결론이 손석희가 사생활인데 그 사생활을 가지고 황 소장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의 사적인 영역 아니냐 하는데 아니지. 지금 여기가 범죄 세 가지로 연결돼서요. 하나는 뭔가 하면 뺑소니. 뺑소니는 내가 돈 줬다고 끝납니까? 대인 뺑소니는? 그렇지 않나죠. 예. 그는 인지된 상황에서 곧바로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들고 받아서 그때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 뭐겠습니까? 그 근처에 이 고속도로에 과천에 그 옆으로 이 순환 고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그 근처에 딱 있다가 뭐 또 사고가 났다 하면 바로 IC로 1분 만에 가니까. 그래서 레카차가 그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는. 근데 레카차가 가면서 옆에 창문을 두드리도 계속 안 쓰고 가서 그 과천 그 IC 올라가서 잡혔다는 거예요. 다른 레카차도 출동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만요. 그러면 그거는 대인 사고 뺑소니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끼리 돈 주고 받았다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뺑소니 제가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뺑소니는. 그리고 차가 부서졌다니까, 뺑소니 기사 말로는. 그러면 경찰이 지금 인지해서 수사할 뺑소니 사고고, 두 번째는 회사 돈으로 저렇게 해주겠다고. 지 개인의 비리를, 만약에 원장님이 누구한테 약점이 잡혀서요. 병원에 오는데, 그렇다고 그 약점을 병원 돈을 빼서 막으면 배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럼 회사 오너라 칩시다. 예. 그럼 제 돈은 가지고 해야죠. 제 월급 가지고. 그렇죠. 회사 돈 쓰면 안 되죠. 자, 그런데 JTBC에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려고 하고 용역 계약을 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배임인데 그게 어느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 배임이라는 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래요. 선진국엔 배임이라는 죄가 있습니까? 자, 선진국에는 배임이 없는 나라도 있고 대신에 이제 배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횡령이라든지 뭐 그렇게 쓰겠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횡령. 어쨌든 이거는 자기 개인의 일을 회사 돈 쓰면 안 되죠. 홍석희 회사고 홍정도 회사지 손석희 회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직함이 손해가 대표이사라는 돼 보도부문 대표이사. 보도부문 대표이사. 그것도 부문이 따로 있어가. 그렇군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냉철하게 정의를 부르짖는 분의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는 좀 실망했습니다. 저도 너무. 자, 그러면 그것도 하나 있고 배임도. 또 다른 하나는
이 작가야에서 김웅이라는 사람을 뒤돌고 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뺑소니, 예. 배임, 폭행. 예. 자, 메인 뉴스에서 적폐청산과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의 지금 이 문제들의 발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뭐 아시다시피 그런 거죠. 저기 아시다시피 뭐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다 적폐청산 그것을 해가지고 다 그 방송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최순실 사건도 그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손석희의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형사적 혐의가 예. 다 뺑소니만 안 갔으면 됐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손석희는 왜 뺑소니를 갔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시뮬레이션 안 한 거죠. 그 너무 놀랬겠죠. 아니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예. 혼자서 자다가 예. 가다가 박았으면 도망갔겠습니까? 절대 도망 안 갔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동승자의 문제 아닙니까? 예. 이 사태의 발단이. 그 동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망갈 필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동승자가 있었는데 예. 그냥 차라리 모르는 여인이 아니 일반인들이 모르는 손석희만의 어떤 여인이다. 예. 이러면 손석희가 저렇게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니 옆에 같이 아는 사람이면 어때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때 수고했다 해가지고 또 그거 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우기으면 될 건데 그거 될 건데 예. 저렇게 도망간 거는 그 뭐 굉장히 의혹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상대방의 여성을 대부분이 모른다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면 예. 내 마누라였다고 우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나이 차이가 너무 아마 나이 차이가 나누나 날 수도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렇게 도망을 간 거는 그래서 범죄가 벌어지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동성한 여성 때문에 이런 범죄가 지금 벌어지게 됐다. 이거 계기 제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중들이 그 여성이 누구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사생활의 영역입니까? 이제는 공적인 영역입니까? 뭐 공인이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판례를 보면은 그건 공적인 영역으로 다 보더라고요. 오달수가 공인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공인이죠. 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자, 오달수는 성추행을 했다 그러지만 그 여성의 주장이고 그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여성의 주장만으로 가지고 방송에 생방송으로 때리면 됩니까? 그게 참 억울한 일인데도 이 우리나라 판례를 보니까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돌아가신 그 김영애 탤런트 있잖아요. 그걸 진흙 그 무슨 납 성분이 뭐 중금속 들어있다 해가지고 막 그. 아니 그거는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공의 영역이지 연예인이라고 해서 공공의 영역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판례 혹시 압니까? 그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때 무사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넘어갔죠. 예. 그만큼 권력의 언론의 힘이 센 거죠. 예. 저 안희정은 둘이서 좋아서 했으면 지금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예. 2심에서 뭐 약간 유죄 나온 게 있던데. 구형. 아직 판결은 안 났죠. 2심 판결은 안 났죠. 그럼 안희정은 그러면 둘이서 만약에 좋아서 한 거라면 그렇게 나가가지고 깼다고 하면 안희정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났다면. 억울하겠죠. 근데 뭐 그게 회복이 안 되죠. 그게 일단 회복은 안 되죠. 예. 그러면 손석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이죠. 엄청난 공인이죠.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손석희의 사생활 문제가 이 모든 발단의 계기가 되었다면 그 사생활에 대해서 옆에 동성자가 누구인가가 손석희가 이 세 가지 범죄를 일으키는데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을 일으킨 데 대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기여한 거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알고자 하는 것이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지저분한 호기심입니까? 누가 그렇다고 주장하나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제 댓글도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손석희도 그렇게 반격을 하고. 예, 그거는 뭐 지금까지 옛날에 그 신정아 사건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신정아 때는 뭐 간통죄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칩시다만 벗어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뭐 또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오늘 저렇게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에서 또 안 나오면은 뭐 아마 분명히 JTBC 측에서는 좀 말렸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야 엄청 말렸겠죠. 근데 본인은 또 안 나오면은 또 완전 시인하는 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또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겠다니까 또 말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요즘에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손혜원이나 손석희나 예, 둘 다 손씨군요. 이 손씨 남매들이 아주 멘탈이 좋은 것 같아요. 본래 좀 멘탈이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저께도 내가 이제 우리 형제끼리 이제 제가 생일이라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요즘은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평소에도 친합니다. 그러려고. 네. 아니 저희 방송에서 친해졌잖아요. 아 평소에 친해요. 평소에. 예. 항상 그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또 형제끼리 또 이렇게 싸운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 손혜원이 보니까 형제끼리 뭐 아주 화끈하게 싸우더만요. 아, 예, 무슨 조카한테 돈 10,000원도 난 조카한테 돈 이렇게 30만 원도 주고 이랬는데 예. 그 어제 내 생일인데 그 우리 형은 그냥 그 빵하고 막 그냥 떼고 여기서 이제 카트 뭐 그냥 아니 우리는 일수불태. 예. 뭐야, 그 형님 저기 한 10,000원 주십시오. 안 그러면 10,100원 주십시오. 10,000원도 안 주더라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큰 선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막 우리 어머니가 크게 할 줄 알고 우리 형이 안 했겠죠.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얼마신데 88세죠. 강남에서 잘 나가는 빌딩을 가진 원장님이 88세 어머님한테 용돈을 받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도 돈 많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아파트도 있고 뭐. 예. 우리 어머니 돈 잘 쓰죠. 다.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승진아 이게 나이 들수록 돈을 잘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항상 저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예, 항상 잘 좀 배우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니 잘 좀 배우시라고. 예, 좋은 알겠습니다. 거니까. 예. 예. 또 무슨 이야기다 또 일로 또 아, 흘러갔습니까? 그러니까 형님하고 잘 지내시냐고. 잘 지내는데 어제 그 또 생일 때 그 또 막 그냥 그래 좀 감정이 조금 그것도 상하셨구나. 환갑 잔치인데 말이죠. 예. 요즘 뭐 한갑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쨌든 좀 농담입니다, 농담. 아.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예. 예. 자 그런데 아 그래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 손석희 저기 예. 회원이 형제간 이야기하다 그래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또 그걸 잘 알더라고요. 그 평소에 조카한테 10,000원도 안 줬는데 어떻게 1억 원을 주겠냐 다 예리하게 이야기하시길래 전 그걸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안 하는 것을 조카한테 돈을 안 줬나 반성해봤는데 아 옛날에 한번 내가 그 30만 원 한 번. 아 여러 번 줬어요. 아 예. 그것도 안 주려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굳이 또 아 근데 그 괜찮습니다. 왜냐면 예. 조카한테 1억 정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뭐 만 원도 안 주던 사람이 1억도 안 줬다 이런 뭐 1억을 줬다고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이야기가 없죠. 근데 그냥 갈라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이 막 또 굳이 주라 해가지고 또 그래 또 마침 또 지갑에 보니까 30만 원 있길래 30만 원 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줄래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조카 용돈 좀 주라. 예. 이래라. 예. 그 말 안 했으면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냥 뭐 또 워낙 또 부잣집 아들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주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줬다 이랬는데 예, 근데 한 번 더 주십시오. 한 번 이번 설에 근데 여러 번 준 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이번 준 같으면 뭐 나오시고. 그것도 조카가 결혼할 때도 돈 내가 꽤 많이 줬습니다. 우리 동생보다 내가 한 5배 이상 더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나도 지금 삼촌 있었으면 좋겠다. 삼촌 없어요? 아 있는데 막 넘어갑시다. 남의 집에 뭐 사연. 뭐, 네. 나는 다 이야기하는데 왜 어제 이야기 안 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까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예. 이 사장이 예. 만약에 이건 만약에요. 예. 같은 방송국의 앵커하고 예. 지금 한간에 추측대로 그랬다면 예. 이걸 갖다가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은 예. 그게 뉴스로 보이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표정과 안색과 묘한 이런 호기심과 이렇게 해서 그 뉴스룸이 되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 뭡니까? 클로즈드룸 폐쇄 밀실이 되겠습니까? 뭐 그게 뭐 up close to personal 막 그냥 완전히 굉장히 밀착되게 관심 있게 보겠죠.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뉴스가 뉴스로 잘 들리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예. 인지 부조화? 이 실생활하고 말이 너무 틀리니까 좀 이렇게 제가 만약에 홍석현 대표 입장이라면은 좀 간곡하게 말렸을 것 같아요. 홍석현은 그 리셋 코리아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큰 꿈을 품고 뭐 리셋 코리아는 무슨 말입니까? 가방 끊으신 분이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만큼도 또 기심이 뼈도 짧고 뭐 욕만 잘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욕을 좀 합니다만 뭐 이과해가 뭐 인문학 지식이 별로 없어요. 뭐 어쨌든 뭐 새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 바꾸는 리셋 코리아에는 예. 한국을 재설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재설정된 한국에는 예. 뭐 저렇게 예? 이 한간에 이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앵커들끼리 예? 이렇게 같이 계속 방송에 출연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이 리셋 코리아입니까? 방치하기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러나 이상한 게 원래 이 JTBC가 TBC의 후계자 아닙니까? 맞죠. 그 원래 TBC를 하면은 굉장히 좀 지금 정권이 민주당이니까 이게 항상 정권 친화적이라서 그런가요? 옛날에 굉장히 그 박정희 정권 때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았나요? JTBC가? 어느 정권이든 뭐 잘 친화적으로 지내는 정권 그런 옛날에 연예가 있죠. 예, 근데 왜 박근혜 정부 때는 왜 그렇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JTBC가? 가만히 보니까 시원찮아가 겨우겨우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두들겨 잡아서 기회를 잡자. 우리 오나가 잘하면 대선도 한번 가고 안 그러면 문이 돼도 우리가 손해볼 것 없고 손은 이 기회에 뒤집어 엎고 내가 스타로 뜨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리 되지 않았겠습니까? 배팅을 그쪽으로 해버렸군요.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리하네요. 예, 뭐 예리한 것도 아니고 뭐 다 그쪽이 옛날부터 그 삼성계통 이쪽이 정보력이 막강하고 배팅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 배팅을 하더라도 양쪽이 거의 다 하죠. 다 했죠. 예. 자, 그런데 지금 팩트 체크라는 걸 JTBC에서 하잖아요. 예. 지나간 모든 사실에 대해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팩트를 체크하는 거. 예. 이 팩트 체크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 자신의 팩트는 왜 체크 당하기를 거부할까요? 인지장정이죠. 얼마나 지금 난감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방송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아닐 거예요. 좀 이따가 막 대본을 프롬프트를 안 읽고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 동승자 없었단 말이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64세죠 그분이 손 앵커가 지금까지 아주 그동안에 스캔들 한 번도 없었죠. 스캔들이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뭐. 어쨌든 밝혀진 스캔들은 없었잖아요. 뭐 소문은 좀 있었겠죠. 소문은 좀 있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 정도의 그런 스캔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 같아요. 좀 대처가 사실 별로 큰 사건도 아닌데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에 보면 얌전한 뭐 보양이니까 뭐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옛말 틀린 거 없어요. 옛말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고요. 참. 손석희는 순진한 것처럼 생긴 나이가 들어도 또 앳되어 보이는 그런 어떤 좀 그래도 좀 정직하거나 좀 착해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외모가 그동안에 무사히 넘어가게 하다가 예? 참 기어코 뺑소니를 잡아야 되겠다는 레카차 기사에 예? 정의감이 아니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것을 바꾸고 가버리면 레카차 기사는 그렇죠. 예? 하루에 몇십만 원 벌려고 그 사람들 잠도 안 자고 목숨 걸고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세상에 보면 앰뷸런스 3개가 있어요. 오행하는 게 앰뷸런스가 있고 경찰차가 삐뽀 있고 제일 먼저입니다. 그다음 레카차가 여행 가는데 사고가 났다 하면 어디에? 제일 먼저 가는 게 레카차 기사. 그다음에 앰뷸런스 경찰이 3번째 온다며요. 요번에도 제가 사고 났을 때 그 레카차 3대나 왔어요. 연락도 안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끌고 간다며 무조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험사가 와가지고 자기 보험사와 연결된데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왔던 레카차 기사들은 텀을 캔 겁니까? 그렇겠죠. 일단 사고를 당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역시 보험사가 우리나라 보험사가 좋긴 좋은 게 바로 와가지고 다 처리를 해준 거 참 고마웠는데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큰 사건도 아닌데 자그마한 이 사건인데 이걸 너무 일을 키워가지고 근데 아마 본인은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안 그러면 도망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스페인 스릴러 인비지블 게스트인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봤죠. 예. 거기 보면 처음에 예? 이 사소한 교통사고에서 이제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살인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막 또 살인
그게 외딴 호텔 방에서 뭐 또 이렇게 네, 그 이제 갔다가, 또 비슷한 케이스죠. 갔다 오다가 예. 그 평소에 사회 저명 인사고 둘 다. 영화를 좀 보고 손석희가 인비지블 게스트를 봤더라면 요즘 스페인 스릴러 영화들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보면 뭐 폭행 요번에 3주 나왔던데요. 그게 이제 폭행 3주에 대해서 의사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보통은 사실 제가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해 진단서를 끊어줄 때 이게 상처가 없이 이제 맞았다고 주장할 때는 한 3 내지 4일 끊어줍니다. 3 내일 4일. 그리고 아예 또 그냥 진단 주수를 끊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상처가 보이고 이러면은 1 내지 2주 나가죠. 3주가 나가려면 이렇게 뭐 코뼈가 부러지거나 이때 3주가 나가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상해 진단서 이런 걸 뭐 좀 병원에 가서 뒷돈 좀 주고 끊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있습니까? 상해 진단서는 이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주수에 따라 틀린데요. 그걸 의사들이 돈 더 준다고 그걸 주수를 바꿔주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되게 일반적인 경우는 상처가 없으면 2주까지는 안 나가요. 근데 이제 그 2주까지 나간다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영 엉터리 의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3주 진단까지는 함부로 안 내죠, 의사들이. 3주. 그럼 3주는 이제 2주나 뭐 며칠하고는 좀 차원이 조금은 다른데 근데 의사에 따라서 뭐 별 상처가 없어도 3주까지 나간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악덕 의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병사용 진단서나 굉장히 좀 신뢰도가 요구하는 것 같은 데는 또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또 뭐 대학병원의 의사라 해가지고 또 뭐 그걸 또 100% 정확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3주는 어쨌거나 맞아가지고 여기가 좀 부풀어 오른다든지. 예? 안 그러면 여기에 맞아서 보통 주먹으로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부어오르고 멍이 들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그러면 2주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좌상이라는 건데. 좌상이죠. 근데 3주 같으면은 약간 찢어지는 찰가상까지. 찢어져도 2주입니다. 2주. 찢어져도. 3주는 상당히 제가 보통 의사협회에서 나온 지침서가 있거든요. 원장님이 그러면 제가 어디서 주워 터져서 갔다. 제가 맞았습니다. 나쁜 놈한테. 앞에서 무슨 뭐 취직시켜준다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 자리 싫다니까 갑자기 발로 밑으로 걷어차더만은 와서 아구통을 세대 날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장님은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 보통 보면 내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상해 진단서를 끊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끊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해 진단은. 보통 그래도 제가 상처가 있으면은 많이 붓고 이러면 한 2주 나갈 거고요. 이제 코뼈가 부러지면 3주 나갈 거고, 그냥 맞았다는 주장만 있으면은 한 3 내지 5일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는 상해 진단을 끊어온 사람을 상대할 때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걸립니까? 항상 긴장하죠. 이거는 뭔가가, 이건 뭐 페이는 조금 나오지만, 보험 처리 안 되는. 그렇지만 이건 나중에 잘못하면 이 경찰에 불려 다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배울 때도 가능하면 상해 진단서를 끊을 때 조심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상해 진단서만 전문으로 끊는 병원은 항상 경찰과 검찰에서 그걸 주시합니다. 뭔가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요. 그래서 그거 돈 뭐 한 1, 20만 원 받아가지고 상해 진단서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조심하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별거 없는데 한 3주 그렇게 뭐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의사의 그 권한이니까요. 자, 원장님의 어머니는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주라는 거는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때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 옆에 가서 건너가 가지고 때렸으면 기껏해야 이렇게 때렸는데 상해 3주를 낼 수 있는 손석희의 펀치력은 상당한 거죠. 그래서 그 상처는 덩치도 왜소한데 그 당시에 상처를 못 봐가지고 보통 차트에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근데 그 녹취록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때린 사람 치고는 굉장히 그 목소리가 톤이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좀 약간 우울해 보일 만큼 아무리 그런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상황을 안 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주먹을 전력으로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게 때리기 전에 그럼 보통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때렸을 건데 상해 3주가 나는 정도로 때리면 그 사람은 그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해 3주가 과연
그게 뼈가 부러진 정도인지 이번에 최대집 회장도 의사가 3주를 나갔으면 그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해야 된다는데 그냥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이게 2, 3주에 대해서는 사실 별 상처가 없는 그런 경우에도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그래서 판사들이 옛날에는 3주 이상이 되면 구속 사건을 그대로 정리시켰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거 추수에 상관하지 않고 검사나 판사가 판단해 가지고 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진안 나왔어요. 저기 원장님. 네. 원장님 아까 노모가 연세가 88세. 원장 그럼 비슷하네. 손석희 노모가 90세인데. 90세. 예. 그럼 88세 노모를 예. 원장님은 댁이 어디입니까? 동부 이천동이죠. 동부 이천동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또 저기 뭐 분당쯤에 예. 어석한 교회 앞에 예. 예?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예? 예. 80 어머니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일찍 주무시죠. 뭐 10시나 11시쯤 주무시죠. 예. 보통 주무실 나이 아닙니까? 그죠. 구순 되시는 분은? 그 우리 시간에? 형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밥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늦게 주무실 수도 가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일요일날 저녁에 예. 노모를 예. 그 원장님 노모를 어디 태우고 갈 때는 옆에 태웁니까? 뒤에 태웁니까? 뒤에 타시더라고요, 주로요. 우리 어머니는. 예. 뒤가 편하다고. 아니 8순이면 뼈도 잘 부러지실 렌스인데 예. 9순이면 예. 그런 분들을 태우고 어디 갈 때는 자식이 정상이면 예. 뒤에 태우지 않습니까? 보통은 뒤에 제가 또 뒤에 모시죠. 뒤가 편하니까. 예. 그 주무시는 시간에 예. 옆에 태우고 예. 교회 주차장에서 어머니 예. 예? 예. 그 과천까지 가가 집은 평창동인데 좀 언유절하죠, 좀. 예? 언유절 서스펙트라고. 어머니 우리 저기 교회 주차장에서 좀 쉬다 갑시다. 어머니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예? 예. 어머니 왜 이렇게 좋으십니까? 침을 흘리십니까? 휴지를 드릴까요? 예?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사실. 길이 있는데 예? 예. 그 말도 손행크가 직접 한 말이죠. 노모가 옆에 계셨다고. 아니 처음에 예. 그 사람이 예. 이렇게 옆에 동성 여인 젊은 여인이 누구냐고 하니까 예. 구순 노모다 해서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시간에 뭐 했냐 어머니 데리고 가니까 어디 모시다 드린다. 그럼 어디로 모시다 줬느냐? 뭘 몰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 모시다 들 일이 있어도 밤에 10시에 과천에서 쉬었다 모시다 드립니까? 저 어석한 산 밑에 어머니를 고래장 시키려고 하면 예? 산에 어디 거기서 좀 있다가 그로부터 30분 뒤에는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뭐 월급이 수십억밖에 안 됐어요. 평창동에 집이 뭐 큰 거 하나 있어도요. 제 혼자 살기도 좁아요. 어머니 저기 산에다가 저기 모시고 갈 거니까 자식 원망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루치 먹을 물하고 빵은 두고 갈게요.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면 예. 그렇죠. 보통 88세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여행을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그때 1993년도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60 몇 살. 그때는 25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많이 옆에 많이 모셔다 드렸죠. 여행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88세는 지금 뻑하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모시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것도 차 앞에. 예. 네? 맞습니다. 예. 차 앞에는 가다가 끼 브레이크만 잡아도 어디 툭 부딪힐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안전벨트도 이렇게 쉽게 부러지거든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영화 제목에 unusual suspect라는 게 뭐 나오겠습니까? 이 보통 보면 유절한 게 있고 언유절한 건데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unusual한 거예요. 비일상적인. 예, 비일상적인 게. 예. 자, 그래서 예. 괜히 또 무슨 노모도 안 태웠다. 이제는 뭐 레카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레카 기사가 뭐 녹음할지도 모르는데 말을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예. 그렇지만은 없는 말을 지어내서 누구한테 해서 그것이 또 기자한테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돈 받았으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한 50만 원 부러졌는데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한 2, 3일은 놀아도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또 KBS 기자 출신이었다면서요?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기자. 예. 근데 왜 하필 다른 기자도 알았을 건데 이 기자만 알았을까요? 누가 제보를 했나요, 이 사람한테? 아니 이제 저런 식으로 탐사 전문회가 프리랜서 하는 사람들은 허구한 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캐고 다녀서 다 보통 기자들은 들었다 하더라도 안 쓰죠. 예. 손스키를 감히 내가 쓰려다가는 우리 회사 위에서 난리가 나고 청와대에서 연락 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친구는 뭐 한마디로
예? 이 험프리 보가트 같은 그야말로 잃을 게 별로 없는 탐정이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잃을 게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었죠.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이렇게 좀 몰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건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할 수 있죠. 결국 뭔가를 하나 하기는 했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손혜원 사건을 거의 무산 없앨 정도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네요. 지금 손혜원 건은 거의 안 봐요. 저희 뉴스 브리핑에도 손석희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네요. 이재명 사건에서 손혜원 김태훈은 누구였나 이제 생각하고 신재민은 예. 잊어버렸어요. 예, 뭐 서로 잊어버린 놈도 잊어버리고. 예, 참. 서영교는 누구더라 이러기 때문에. 또 뭐 하나 사건이 또 터질 수도 있겠네요. 사건이 사건을 덮는다. 이것도 무슨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걸 알 수는 없고요.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네. 저기 좀 오늘 이 전치 3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시고 네. 어머니를 이렇게 비슷한 연배의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네. 그 시간에 적어도 나 같으면 예? 어서간 교회 앞에 고래장이랄 없으면 네. 모시지는 않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어머니가 나는 뒤에 모신다. 예. 예, 몇 번이나 저보고 이제 장어 사준다고 나오라고 해도 제가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또 어머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손행커는 참 되게 효자인 것 같아요. 90 노모를 또 그렇게 그까지 멀리 이게 참 그것도 또 저 안마도 좀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알 수 없죠. 타셨다면. 예. 효자입니다. 그 사실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교회 앞에 주차장 같은 데 어서간 데 가서 서 있지 마십시오. 그런데 갈 리는 없죠. 주로 장어집이나 이렇게 갈비집 이렇게 맛있는 데 가서 이제 사드려야죠. 예, 밤에 10시는요. 구순 노모는 주무셔야 될 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